조선왕조실록 순종 즉위년 편을 보면 순종이 헤이그 밀사 이상설, 이준, 이휘종 등을 엄히 처결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몰래 해외에 달려가 거짓으로 밀사라고 칭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부는 이상설은 교형, 이준, 이휘종에게는 종신징역에 처하겠다고 보고하니 그대로 하라며 윤허를 한다. 이런 기록만 보면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다는 통설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 한 줄만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 기록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를 통제하며 사실상 보호국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했다. 이른바 헤이그 특사 사건이다. 대한제국 측 자료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유럽의 외교문서, 특사들의 활동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날 국내외 역사학계에서도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실록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일까? 답은 1907년 당시의 정치 상황에 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고종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압박했고 결국 같은 해에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한다. 그리고 황태자였던 순종이 즉위한다. 문제는 이 시기에 순종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을 가진 군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이미 일본 통감부 이토 히로부미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대한제국 황실보다 일본 통감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순종실록에 등장하는 거짓으로 밀사라 칭하였다는 표현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사건을 규정한 논리가 반영된 표현에 가깝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가 고종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고종이 국제법상 여전히 외교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부 인사들이 황제와 무관하게 해외에 나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도 이를 따르도록 압박했다. 결국 순종실록의 해당 기록은 헤이그 밀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라기보다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요했던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슬픈 역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순종실록의 문구만 떼어놓고 보면 특사들이 사칭범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일본의 강압적 지배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다른 그림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기록의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록 뒤에 숨은 시대의 목소리를 읽는 작업이다. 헤이그 밀사 논란은 우리에게 역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